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은 어떤 별일까? 사실 우리가 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망각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 영원할 것 같은 태양도 언젠가는 그 빛을 잃는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 네. 정말 이 태양 하면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원이면서 그쵸, 생명의 원천이에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이죠. 뭐 사실 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네.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태양도 태어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생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예. 것이죠. 너무 앞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걱정돼요. 태양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태양이 태어난 게 한 50억 년 전이에요. 그래서 원래 수명이 100억 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50억 년 더 살고 수명을 다 할 거니까. 우리 인류한테 네. 이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던 태양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 그 사실만으로 약간 슬픔이 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별도 그 탄생과 죽음이 있다는 것.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별이 탄생되는 순간부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별이 탄생되는 거는 이제 성간 구름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이렇게 가스랑 뭐 먼지 같은 게 섞여 있는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름이 이제 큰 구름들이 있으면 그 구름이 이제 어떤 다른 영향을 받아서 네. 얘가 이제 좀 불안정해지면 예. 이제 수축을 해요. 중력수축이라는데 수축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큰 게 작아지는 수축을 하면 아무래도 가운데 부분이 밀도도 높아지고 예. 뭐 온도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특정한 밀도와 온도 조건이 되면 거기서 이제 막 그 속에 있는 분자들이나 원자들이 서로 막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 원자를 형성하고 있는 게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게 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원자 핵끼리 이렇게 핵융합작용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뭐 합성이 되어 버릴 정도로 밀도와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예. 이제 순간이 되면 핵 합성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E = MC 제곱 그 식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네. 유명한 식. 그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물질이 에너지로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럼 네.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에너지만큼이 이제 빛의 형태로 생겨나는 거예요. 핵융합. 핵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근데 그 핵융합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 에너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 핵융합이 되는 게 이제 예. 그 아까 성간 가스라 그랬잖아요. 구름이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는 이제 수소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보통 수소가 제일 우주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 수소가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륨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차이에 이제 조금의 에너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빛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가스 구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그냥 가스 구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렇게 핵융합 작용이 시작해서 빛이 탁 나는 순간을 우리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이 탄생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별이 탄생을 해서 그 에너지를, 연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네. 빛을 내고 에너지를 계속 내고 있으면은 그 언젠가는 그 연료를 다 소모하게 그렇죠. 되면 죽는 그러면 건데 죽는 거죠. 그럼 이제 연료가 많을수록 오랫동안 타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별보다 태양보다 뭐 한 30배 무거운 별이면 더 오래 연료가 살 훨씬 거예요. 많으니까 더 오래 살 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그렇죠, 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도 마찬가지여서 큰 그 별들은, 무거운 별들은 자기를 지탱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지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별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태양보다 뭐 한 30개 무거운 이런 별들은 실제로 뭐 1억 년을 못 넘고요.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태양이 아까 100억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태양은 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큰 별이 아니네요. 네, 태양은 사실은 좀 작은 별에 속해요. 우리가 아는 태양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태양이기 중요하고 때문에. 모든 것인데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은 좀 작은 별에 속하고요. 네. 그래서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로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굵고 가늘게 굵고 가늘게가 말이 안 되죠. 가늘고 길게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별인 거죠. 그럼 우리 이제 태양 같은 이런 네. 비교적 작은 축에 속해 있는 그런 별들은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핵융합작용을 해서 연료를 다 쓰면 별이 죽는 네. 건데요. 태양도 이제 100억 년이라 그러지만 네. 초창기 몇 억 년 동안 이제 좀 불안정하겠죠. 이게 막 생기고 처음 막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을 지금처럼 비슷하게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도 살 수 있는 건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이제 불안정해져서
태양이 적색 거성이라는 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보다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뭐 지구 궤도나 화성 궤도까지 침범할 정도의 예. 크기가 되니까 색깔이 또 붉게 변하고요. 그 에너지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된 큰 별이 되었다가 그 별 상태 때는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이게 마치 심장 뛰듯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제 종말을 맞게 돼요. 종말이라면 뭐 거의 없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요,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다 보니까 예, 커진다는 얘기는 도망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작아진다는 얘기는 안쪽으로 움츠려드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더 이상 못 견디니까 밖으로 태양을 감싸고 있던 가스들이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새로운 별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바깥쪽을 싸고 있던 것은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되고, 가운데는 백색 외성이라는 별이 돼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가 해체가 되어서 가운데는 우주로 그냥 나간 네, 거예요. 바깥에는 이제 핵융합 작용하면서 만들어냈던 원소 이런 것들 다 우주로 돌려주고, 자기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뜨거운 별로,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또 사실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럼 태양과 같은 이 정도 규모를 가진 별은 이렇게 되고, 그럼 아주 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30배가 넘는 그런 별도 있다면 그런 별들은 그런 별들은 더 큰 적색 거성이 돼요. 뭐 초적색 거성이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격렬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리가 아니라 폭발을 해요. 이러다가 꽝 폭발을 하는 걸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폭발하니까 가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흩어지겠죠. 그 가운데로 모이는 것도 훨씬 더 이렇게 밀도가 높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태양보다 이제 적당히 무거운 별들은 아까 그 뭐 중성자 별이라는 별이 되고요. 훨씬 더 무거운 별들은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블랙홀 하는 블랙홀이 그렇게 되죠. 우주 별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남은 단계 사체네요. 사체죠, 사체. 맞아요. 뭐 찌꺼기 또는 뭐 별의 시체. 결국 이렇게 그 이제 별의 일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 별 잔해가 또다시 우주로 흩어져 있으면서 그렇죠. 흩어진 그 잔해들이 또다시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것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뭉쳐서 이게 이제 별을 또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별들의 어떤 생태계 같은 거죠. 계속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져서 일생을 보내다가 나중에 죽은 그 별의 그 찌꺼기가 다시 별을 만들고 행성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지나가다 보면 속에서 만들어 놓은 재료가 훨씬 더 풍부할 거 아니에요.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태양 같은 별은 실제로 한 3세대나 4세대 그런 걸 거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도 별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별먼지란 말을 써요. 우리는, 인간은 별먼지다. 너무 낭만적이네요. 그런데 생각하는 별먼지다. 그런 얘기 쓰죠. 이렇게 우리가 별의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우주, 이 넓은 우주가 더 가깝고 포근하고 친근하고 정말 우리 집 같은 아늑함마저도 느껴집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